네, 안녕하세요. 자, HLB 관련된 종목도 제가 좀 하나하나 좀 한 가지씩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생명과학을 좀 볼게요. 생명과학 보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삼일제약을 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제약에 대한 좀 흐름을 잠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주는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은 맞죠.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자리를 잡고 그다음 살짝 이탈시키고 또 다시 반등 나오고 아주 중간 중간에 저도 두 번 정도 손절을 쳤는데 손절 친 이유는 이제 수급 확 들어왔다가 다시 싹 나가는 아주 그냥 단타에 대한 종목으로 지금 제약주가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데 단타를 상당히 많이 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 수급을 보면 뭐 개인은 매도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상 장중에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개인들이 단타 매매를 하는 모습이 너무 눈에 확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윗꼬리 생기는 모습 이건 주의가 필요하고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나중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흔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상승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엄청난 상승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흔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중장기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죠. 지금 3일제약은 딱 봤을 때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어디죠? 저는 그냥 캔들 분석을 했을 때 딱 이 자리예요. 이 8,100원, 8,2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전 된다. 그리고 이 위에는 다 저는 자 여기 한번 이런 모습 있죠. 여긴 다 저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 전략으로는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8,100원대 즉 61선에 대한 위치만 지지를 해주면 괜찮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약에요 이게 이탈이 되잖아 이렇게 이탈되면 손절을 하시고 나서 다음에 뭐 이렇게 위에 올라왔을 때 뭐 다시 지켜보신다든지 뭐 이런 전략도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저항이 강하고 윗꼬리가 길게 있었기 때문에 밀고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위치를 지켜주느냐, 밀고 올라오느냐, 아니 밀리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인 내용보다 여기 올라올 때까지 무조건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HLB 네. 자, HLB 생명 과학 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자, 일단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강했죠. 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HLB가 아닌 생명과학을 기준으로 잡겠다. 이제 수급이 달라지고 변동성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LB는 이미 기준 이탈됐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기준을 잡아주고 생명과학을 따라올 수 있다. 물론 지금 넥사가 좀 워낙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떠나서 넥사던 뭐 다른 뭐 제약이던 상관없이 제 기준에 제가 봤을 때 기준에 저는 일단 LB와 생명과학을 봤을 때는 생명과학이 기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잘 지켜주고 있고 생명과학을 가지고서는 매매 기준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뭐였죠? 네, 주봉이죠. LB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위치를 잘 보셔라. 이 양봉 윗꼬리를 보셔야 된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두 번 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탈 시 어떻게 당연히 정리해야 되고 밑에를 봐야 되죠. LB랑 똑같아요. 근데 HLB는 이미 밀려서 하락이 컸죠. 그죠? 하락폭이 컸고
생명과학은 어떻게? LB는 계속 빠졌어요. 근데 생명과학은 지지하고 있다.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틀리던 맞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아마 기업에 대한 것과 재료를 보시는 분들은 LB는 좀 밀리고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이 상승하고 똑같이 하락하고 이거 아닌가?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뭐 예를 들어서 테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다 똑같이 움직이나요? 처음에는 똑같이 움직여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남북경협주. 예를 들어서 남북경협주에 엮이지 않은 종목과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그쵸, 뭐 페인트까지도 뭐 여러 가지 다 엮이잖아요. 안 엮이는 게 없어요. 웬만한 건. 근데 그때 전체적으로 상승이 막 나왔죠. 그리고 고점에 개인들이 다 물리고 그리고 빠지니까 순환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반등이 나오죠. 그런 건 똑같다는 거예요. HLB던 뭐 파워는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워 그냥 똑같아요. 뭐 팔아 넘기던 뭐 하던 주식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 팔던 뭐 하던 만약에 팔아서 이제 HLB 그룹이 아니다. 그렇죠? 저한테 지적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저는 똑같다. 왜? 주식은 주식이니까. 기업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주식은. 자, 한번 파워로 볼까요? 네, HL 파워 잠깐 볼게요. 아이고. 네, HL 파워로 보시면 LB보다도 더 나아요. 오히려 흐름이. 예, 유지 잘 되고 주봉 한번 볼까요?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지가 잘 되고 있어요. HLB보다 낫다.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생명과학으로 갈게요. 그러면 지금 HLB 생명과학 흐름이 바뀌고 거래량이 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는. 그럼 저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그냥 개파락이 나와서 여기 깨지는 게 아닌 이상은 저는 그냥 이거 기준 잡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이 자리를 유지해줬다. 주봉상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을 유지해줬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준이 있을까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에요. 기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세력이 아는 것이지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네, 지지가 된다. 네, 저는 완벽하다고 봐요. 기준으로 잡는 걸로는 완벽하다. 그럼 이탈되면 정리해야죠. HLB처럼.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 제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지지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거를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하실 겁니다. 아, 이거 매도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고민 당연히 되시죠.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매수와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 여기 다 다르시고 그쵸? 뭐 수익 보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항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지 내려갔다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을 때 고민하실 거예요. 야, 이거 10% 매도할 걸. 그쵸? 지금 3% 빠졌기 때문에 매도할 걸. 자, 오늘 몇 프로 올라왔었죠? 11%까지 올라왔네요. 이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조금만 밀리면 밑에서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정리하게 되면 늘림목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죠. 우리가 대응하기가. 이게 대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대응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30분 차트를 제가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30분 차트를 가볼게요. 자 30분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계속 눌러줬죠.
어마어마한 자 계속 눌러줬어요. 저항 생기고. 근데 지금 돌파하고 안착을 했어요. 이 위치가 어디다? 자, 잘 보시면 자 이거를 여기 보세요. 지지된 위치. 그리고 자 여기 저항된 위치. 그리고 이 상승을 돌파를 시작했었던 위치를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래량이 나오고 방향성이 곧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것이다. 지금 뭐 이거 갖고서 변동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곧 변동성과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그쵸? 지금 여기 모습을 보시면 계속 눌렀어요. 누르고 그쵸? 누르고 갭상승 외에 가장 강한 상승이다. 자 볼게요. 그동안에 하락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30분 차트에서 이게 빨갛게 상승을 일으켰던 변동성 없었어요. 이런 변동성이 있으면서 어떻게 강한 저항을 뚫었다. 그러면 제가 이 30분 차트에서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 12,200원 이런 모습 이렇게 지지만 해주면 저는 괜찮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렇게 다시 만약에 이탈을 시켜서 깬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죠. 지금 여기에 대한 저항이 생겼고 그리고 지지 라인이 어디다 여기 이 위치가 거래량을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시도하고 밀린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를 안착한 거죠.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30분의 차트를 보셔라라고 했던 의미도 이런 거예요. 돌파와 지지가 되느냐 그리고 저항이 되고 저항 생기고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대응하는 것. 그리고 또 강조했던 게 뭐죠? 상승 나올 때 엄청난 상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 나올 때 누가 매도를 잘하느냐 그리고 매도 이후에 다시 잡아야 돼요. 엄청난 급등이 순식간에 나오는 게 아니면 저는 매도 매수 매도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평단가라든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저도 30분 차트에서 봤을 때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근데 못했죠. 저라고 해서 이게 올라갈 걸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못했냐면 지금 저항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여기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눌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틀리던 맞던 저는 제가 생각한 거래량과 변동성이 나온 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 변동성으로 시작해서 과연 뚫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탈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방향이 전 잡힐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에서 만약에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30분 차트에서 말씀드린 이 상단을 지켜야 되고요. 아니면 아예 밑에까지 다시 지켜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밀렸다가 간다 하더라도 이 우에서 밀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우에서 정리할 것 같고요. 아니면 우에 계속 자리 지켜준다. 그러면 상승 쪽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은 대응 또는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